자, 쇼터디 이제 미국 변호사 시빌 프로시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쇼터디는 이제 국내에서는 뭐 행정사, 공인중개사 요 시험에서 시작을 하다가 미국 변호사에 대한 내용까지 정보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미국 변호사 뭐 2월, 뭐 7월 시험 있는데 부담 없이 문제를 푸시고 해설까지 해드리니까 핵심만 정리해서 시험 대비를 한다.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 관할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적 관할권은 여러분 법원이 특정 피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즉 피고가 그 법원이 있는 주와 충분한 관련이 있는지를 묻는 개념입니다. 주요 기준이 뭐죠, 여러분? 법률적 근거요. Statutory Authority. 즉 뭐예요? 해당 주의 Long Arm Statute요. 장기 소환법 또는 특별법이 피고에게 적용되는가? 또는 이제 헌법적인 근거. 이게 Minimum Contact이죠. 최소 접촉 기준이에요. 즉 피고가 해당 주와 목적이 있는 접촉, purposeful availment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접촉으로 인해 소송 당하는 것이 foreseeable한지, 예측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권 유형, 그죠? in personam, 뭐 quasi, rem 이런 것들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보시면, 자, 원고가 1번이에요. The plaintiff sued for defendant in state court in the state where the plaintiff resides.입니다. So the lawsuit is for personal injuries arising out of an automobil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distant state입니다. 그래서 핵심 뭡니까? 원고가 자신의 거주지인 A주예요. 스테이트 A에서 어디서 발생됐죠? 사고가? 스테이트 B에서 발생된 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몇 명? 4명의 피고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질문은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개인적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그죠? Which defendant is likely to have the best argument for dismissal based on lack of personal jurisdiction이죠. 개인적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가장 강력한 그 기각을 펼칠 수 있는 피고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 먼저 A 볼까요? A full-time resident of the state where the accidents occurred, who visited the forum state recently for the first time이죠. 자, 사고가 발생한 주의 지금 거주자죠. 자, 사고가 발생한 주의 거주자이고 소송이 제기된 주를 처음으로 최근에 방문한 피고냐. 지금 정답 A죠. A를 보면 피고 A는 그 포럼 주와 접촉이 매우 일시적이고 단 한 번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단 한 번. 그죠? For the first time. 단 한 번 접촉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면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게 정답 A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개인적 관할권은 무슨 기준이에요? 최소 접촉 기준, Minimum Contact 기준을 따르며 이는 피고가 해당 주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접점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피고 A는요, 한 번의 방문 외에는 그 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그러면은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죠?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B는 뭡니까? A full-time resident of the forum state who can prove that he was not at fault in the accident입니다. 포럼주에 거주하지만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피고. 지금 여기서 말한 피고는 포럼주의 정식 거주자죠. full-time resident. 그 다음에
미국 법상의 이 거주자는 general jurisdiction, 일반적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해당 주에서 소송을 당하는 것이 합헌이란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B는 뭐 맞다 이거죠. 기각사유가 아니죠. 선택지 C를 보시면 a part-time resident of the forum state who lives overseas more than 6 months out of the year.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C에서 포럼주의 부분적 거주자죠. 근데 1년 중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거주한다. 그러면 이 피고 같은 경우는 비록 해외 체류가 많더라도 좀 기간이 길더라도요. 포럼주에 6개월 일정한 거주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포럼주와의 어떤 실질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의 특별 관할권 (specific jurisdiction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D요. 선택지 D. A full-time resident of the state where the accidents occurred who commute daily to his job in the forum station. 사고가 발생한 주의 거주자이고 포럼주로 매일 출근하는 피고인 경우. 자, 거주지는 포럼주는 아니지만 매일 출근입니다. 매일 출근이라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접점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죠. 따라서 어떤 특별 관할권, 그죠? specific jurisdiction은 인정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A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상황이에요. 자, 프리랜서 라이터가요. Enter into a contract to author a book for an out-of-state publisher. 타 주에 있는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죠. So when the publisher failed to pay the writer on the contract, the writer sued the publisher in state court in the writer's home state입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계약금. 그래서 작가의 거주지죠. 네, 작가의 거주지, 포럼주가 되겠네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질문. Which of the following fact, if true, 그죠? Best support the constitutionality, 헌법적으로, 그죠? 헌법적으로 가장 정당한 거. Of the court exercising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publisher. 어떤 사실이 출판사에 대해 포럼주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는가를 가장 뒷받침 잘하느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포럼 다시 질문 어떤 거? 다시 한번 질문이 뭐라고요? 다음 중 어떤 사실이 출판사에 대해 포럼주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가? 정답은 뭐냐 이거죠. A. The publisher has branch office in the forum station. 자, 정답. 자, publisher has a branch office in the forum state. 생각을 해보면 법원이 개인적 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요, 피고인 출판사가 그 포럼주 어디 작가의 거주지와 미니멈 컨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A에서처럼 출판사가 그 주에 브랜치 오피스, 한국말로 지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지속적 활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관할권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A일 가능성이 높다. B 볼까요? The contract between the writer and publisher does not require tha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be litigated in the publisher state입니다. 자, 이 B는요. 계약서에서 소송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 계약서의 소송지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할권 판단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미니멈 컨택이요. 이 기준은 출판사가 포럼주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단순히
조항상의 계약상 조항의 부재 이런 걸로는 관할권을 추정하고 있진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B는 아니고요. C. The publisher's executive frequently visit forum state for personal reasons.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개인적인 사유. 경영진이 개인적인 사유로 포럼주를 자주 방문한다는 것. 이것은 출판사 자체 활동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관할권 성립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겠다. D. The writer has never left the forum state. 무슨 말입니까? 관할권 여부는 자 피고의 포럼주와 미니멈 컨택 그 관련성에 따라 판단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고가 해당 주에 거주하거나 떠난 적이 없다. 이거는 관할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영문으로 쓰자면 The plaintiff relationship with the forum state is not part of minimum contact analysis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D도 틀렸다. The writer's claim would be part bared. 이 한국말로 뭡니까? part bear in the publisher state. 이거 소멸시효라는 뜻이죠. 소멸시효. 그래서 자 다른 주의 소멸시효 문제는 본안에서의 타당성 문제이지 관할권, 개인적 관할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A. 그래서 A. 직접적 관련성 충족한다. 포럼주의 지사가 있다라는 거죠. 미니멈 컨택. 정답입니다. 계약서에 특정 재판지가 없다. 요거 관할권 판단 영향 안 미쳐요. 경영진의 사적 방문, 회사 자체의 접점이 아니다. 작가가 포럼주 거주 역시 아니고요. 다른 주의 소멸시효도가 관할권 판단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자 문제를 품에 있어서 그죠? 도움이 되실 거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Which of following types of personal jurisdiction depends on the defendant's ownership of the property예요. Within the forum state as the basis for the court exercise of personal jurisdiction. 자, 다음 중 어떤 유형의 관할권이 피고가 포럼주 내에 소유한 재산을 법원이 관할권 행사하는 근거로 삼는가? 이거죠? 자, 소유한 재산이에요. 소유한 재산. Defendant ownership of property. 자, 그러면 우리가 관할에 있어서 램 이거죠. 자, 물적 관할이라고 표현하는 자, in 램 관할. 이게 뭐냐? 물적 관할권이에요. 물적 관할권. 물적 관할권이라고 하고 quasi in 램 관할권은 준물적 관할권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요. quasi in 램 관할권, 준 물적 관할권 모두 포럼수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재산 property를 근거로 법원이 관할권 행사한다. 즉 in 램 물적 관할 재산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 소유권 분쟁을 판단하는 경우고요. quasi in 램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일반 채권 분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채권 분쟁 등에서 피고의 재산을 기초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다. 그래서 이 두 관할권 모두 재산 소유가 핵심이라는 거. 재산 소유가 핵심이다. 그래서 정답은 in rem and quasi in rem jurisdiction only죠. 정답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요거. 개인 재산 기반 관할권 in rem and quasi in rem이요. 나머지 in person하면 개인 접점을 기반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죠. 자, statutory limitation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Plaintiff sued a defendant's corporation in Federal District Court in State A after the defendant had threatened to sue the plaintiff for
뭐 때문에? Patent infringement예요.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자신을 특허 침해로 소송하겠다고 위협한 후에 자, 미국 연방 지방법원 스테이트 A에 있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the plaintiff sought a declaration from the district court that the defendant's patent was invalid.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해당 법원에 야, 피고의 특허가 무효다라고 선언해 달라는 판결을 구했다는 거죠. declaratory judgment. 그죠? 판결을 구했다. 그러면 the defendant was incorporated. 자, 어디에 설립됐다고요? State B에 설립되어 있고요. And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이게 뭐예요? principal. In principal place of business was in State C. 본점 어디에 설립되어 있다? C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the defendant was answered the plaintiff complaint and included in its answer new claims against additional parties the defendant sought to add to the lawsuit. 그래서 해석하자면 피고는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뭐를 또 주장했어요? 포함시켰습니까? 추가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청구예요. 추가 당사자에 대한 새로운 청구도 함께 포함시켰다. 그죠? 이러한 당사자 및 청구에 대한 추가는요. 허용 요건 허용되긴 하나 did not require.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허용되긴 하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자, 문제입니다. Does the Federal District Court in State A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은 have 가지냐? 뭘 갖냐? 피고 회사에 대한 impersonam, 개인적 관할권을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yes or no? yes or no예요. yes or no. 자, 다시 문제 요약하자면 원고는 State A 연방지방법원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데 그 사유는요? 특허 침해 관련이죠. infringement, patent infringement예요. 그럼 피고는 State B에 설립이 되어 있고 본점은 State C에 설립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답변서에 추가 당사자와 청구를 제기하였다. 자발적으로요. 연방법상 필수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럼 A, yes, 맞습니다. Because the defendants waive any challenge it has to the court personal jurisdiction. 그렇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인적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waived,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죠? 정답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은 피고에 대해서 개인 임펄슨한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는데 언제 할 수 있죠? 지금 A 같은 경우에요. 피고가 자발적으로 소송에 응함으로써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 경우, 웨이버를 한 경우다 이거죠. 또는 이건 뭐예요? 관할권에 동의를 한 경우 등이다 이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단순히 소장에 답변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새로운 청구와 당사자를 추가함으로써, 그죠? 이 부분이요. New claims against additional parties defendants sought to add to the lawsuit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새로운 청구와 당사자까지 추가함으로써 법원의 관할권을 사실상 수락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죠. 이런 경우처럼 소송의 본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청구를 추가하는 행위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게 우리 미국의 Frank Casing Crew and Rental Tools 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A다 이거예요. A. 우린 정답만 보면 된다. 그 다음 B. Yes, because the defendants filed a paper with the court.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서류만 제출한 것만으로, 그죠? Filed a paper with the court. 관할권을 자동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가 관할권 다툼을 포함한 기각 신청을 한다면 여전히 관할권 다툼이 유지된다 이거죠. 따라서 서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C와 D는 당연히 아니겠죠.
No, because the defendant is not at home in state A. 자, 피고가 state A에 설립되지 않았고 본점도 없지만 관할권은 반드시 거주지에 한정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관할권 포기나 consent, 동의, 최소한의 접촉 등이 있다면 다른 주에서도 관할권이 성립 가능하다. 자, 그래서 C 틀렸고요. D는요? No. 역시 D도 틀렸죠. Because the defendant is not incorporated in state A. 자, 같은 사유입니다. 설립주와 무관하게 관할권은 사건의 관련성 또는 피고의 행동, 자발적 참여에 따라 성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은 A다 이거죠. 그래서 핵심 뭐예요? 핵심 쟁점이 뭐예요? 피고 법인이 타 주에 설립되었고 타 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주인 스테이트 A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때 해당 법원이 피고에게 관할권 행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법리 in personam 관할권 성립 요건이죠. 첫 번째 general이에요. general jurisdiction 일반적 관할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피고가 설립된 주나 본점이 있는 주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때 관할권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관할권이란 피고가 설립된 주나 본점이 있는 주예요. 있는 스테이트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안에서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스테이트 A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 일반적 관할권, 그 다음에 specific이요. specific jurisdiction이요. 특수 관할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피고가 해당 주에서 행위하거나 뭐 계약 불법 행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된 접점이 있는 경우, 그죠? 이 사안에 해당 사항이 없죠? 이 사안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는 바로 이 관할권에 대한 포기다 이거죠. waiver of personal jurisdiction이다 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가 본안에 관여하거나 소송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면 자, 이건 이제 관할권에 대한 항변을 포기한다. 네,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제3자 추가 그리고 반소까지 청구했죠. 그러면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상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관할권 항변 자체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A라는 거예요. 그래서 B와 C와 D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오답이다 이거죠. 그죠? 단순 문서 제출만으로 관할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C도 틀렸고요. C와 D는 같은 사유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 4-5문제 정도 함께 풀고요. 시빌 프로시저부터 우리가 이제 DC 시험, 그죠? 워싱턴 DC 시험 대부분 시험 보시잖아요. 그 UB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부터 함께 핵심만 기본 사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쇼터드에 있는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들이에요. 기본 문제들만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추가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먼저 풀고 뭐 이론을 공부하시고 알아서 공부하시고요. 이론 공부 뭐 강의를 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 풀이할 할 때 적용하는 게 핵심인데 적용이 안 돼. 그때 쇼터디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쇼터디 문제 난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야 이론 강의와 쇼터디를 통해서 적응력을 좀 기르신 다음에 또 기타 이제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조져 주시면 자 내년 2월에서 7월 시험 충분히 감당하다. 네, 어차피 이거 1년 공부하는 시험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된다. 그죠? 근데 물론 노베이스는 아니겠죠? 로스쿨 다 학점 다 들으셨을 테니까 노베이스 아닌 상황에서 6개월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내년 7월
시험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추가적인 문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쇼터디 가입해 주시면 많은 문제 풀어볼 수 있어요. 매일 거의 2, 3일에 한 번, 매일 혹은 2, 3일, 늦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최신 신작 문제 다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쟁점들이니까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